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조치 시행을 허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대학교의 가자 전쟁 반대 시위대가 급습해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아파트 건축 비용이 텍사스주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크게 줄면서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반발은 내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네 번째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LA 박윤수 특파원이 뉴섬 주지사를 직접 만나서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주청사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를 만났습니다. 짙은색 정장 차림으로 MBC 카메라 앞에 앉아 그는 거침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간파하고 이용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라며 한국 같은 동맹에도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He is taking advantage of that imbalance, and look, if he has a particular expertise, it's trying to find the vulnerability.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자신의 발등을 찍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세로 인한 피해가 이미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LA and Long Beach, as I said, 40% of all the U.S. goods movements go through our ports. 35%, not 3.5, 35% reduction in cargo activity.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에 오른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 50개 중 가장 먼저 트럼프 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현재로선 주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무역협정 체결은 불가능하지만 개별 국가와 직접 교역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섬 주지사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에 캘리포니아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atters in personal relationships, professional business relationships. Partnership matters as it relates to the world we're trying to build together. Your success is our success. It's not a zero-sum game. 최근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뉴섬은 미국에서도 반트럼프 정서가 바닥부터 끌어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고 3년 뒤엔 대선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임기를 시작한 뒤 재선에 성공한 뉴섬은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긴급 판결로 법원의 구체적인 설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진보 성향의 3명의 대법관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임기 중에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철회했지만 이번 조치로 다시 복무 제한이 현실화됐습니다. 새로운 금지안에 따라 성별 불쾌감을 겪는 현역 군인은 제대 대상이 되고 앞으로 트랜스젠더 미국인의 입대도 제한됩니다. 성별 불쾌감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출생 시 성이 불일치할 때 겪는 심리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한편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단체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 내에 약 15,000에서 25,000명가량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 중이며 이는 전체 병력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 건물을 급습하면서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에 따르면 어젯밤 수십 명이 공대 건물로 몰려와 건물을 점거하고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시위대들은 보잉 항공사가 군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계약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학살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잉사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모두 반환하고 대학 측이 보잉사와의 모든 물질적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We want to rid Boeing's influence from our campus, and that starts with this building, which is why we're repurposing it into a community-led educational space. We would like to rid Boeing's influence from campus completely, as well as other companies that profit from war. 이번 사건으로 30명이 무단 침입, 기물 파손과 치안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됐으며 일부는 공모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공간을 유지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며 이번 불법 건물 점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아파트 건축 비용이 텍사스주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다세대 주택 건설 비용이 텍사스보다 2.3배, 콜로라도주보다는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LA의 경우 2.5배, 샌디에고는 2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3배나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비용의 원인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토지 비용과 비싼 노동력, 지진 대비 안전 규정 등 지연적 요인과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건물 규정 등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텍사스주는 주택 개발 허가를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텍사스주의 신속한 주택 개발 승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평균적으로 7개월간 차이가 발생하는 공사 지연을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를 찾는 국제선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국제선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49만 4,9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일부 13곳의 유명 관광 지역의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12.1%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광객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국가는 캐나다로 지난 3월 기준 캐나다발 항공편 입국자는 전년 대비 15.5% 줄었고 멕시코도 36,2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2% 급감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과 3월부터 항공료가 크게 하락했으며 호텔비와 기타 여행 상품과 서비스 가격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최근 뉴요크 공항 사태로 승객들에게 항공편 변경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5월 4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입했고 5월 6일부터 17일 사이 뉴요크 공항 이용을 앞둔 승객들에게 무료로 항공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항공편 변경은 동일한 등급의 항공기에만 적용되며 여행 날짜의 전후 이틀 내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항공편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한 출도착지로만 변경 가능하지만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이나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으로의 변경은 인정됩니다. 한편 최근 뉴요크 국제공항에서는 기술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항공편 취소와 지연 사태가 잇따르고 있으며 오늘은 수십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도착 항공편의 평균 지연 시간은 161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인근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버튼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월요일 오전 6시 16분쯤 26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으며 파란색 기아 카니발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도로 위를 약 250피트 넘게 끌려가며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뇌진탕과 전신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사고 직전 두 운전자 간의 말다툼이 있었으며 가해 차량이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차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이 파란색 기아 카니발이며 운전자는 30에서 40대 백인 남성으로 수염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버튼 경찰국은 시민들에게 제보를 당부하며 운전자에게 자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인 시니어 전문 의료기관인 센터메디컬 그룹이 정신과 전문의 고재득 박사를 새롭게 영입하고 시니어들의 정신건강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증을 받은 고재득 박사는 최근 가든그로브 클리닉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한인 시니어들과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고 건강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고 박사는 한인 시니어들 사이에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많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한인 정신과 의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일처럼 정성을 다해 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분들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가 없으세요. 남일 같지 않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말로. 그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이제 한국 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약을 드시고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을 도움을 주고자 저희 센터 메디컬 그룹하고 같이 조인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약물 없이 뇌를 자극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TMS 치료 요법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또 가든그로브와 롤레나이츠, 플러튼 지점에 치매 치료를 위한 최신 기기를 도입하고 한인 시니어들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교황을 뽑기 위한 콘클라베의 준비를 마친 바티칸은 첫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콘클라베가 열리는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미켈란젤로 벽화 최후의 심판 아래 투표 용지부터 선서문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Molto bene. Molto bene. Wait and see. Aspetti e vedrà. Un po' di pazienza. 콘클라베에 참석하는 70개국 133명의 추기경도 숙소인 산타마르타에 모두 입소했습니다. 추기경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선출을 위한 특별 미사를 한 뒤 시스티나 성당으로 이동해 콘클라베를 시작합니다. 첫날은 투표를 한 번만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자정쯤 진행됩니다. 이어 내일부터는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오전과 오후 매일 두 차례씩 시행됩니다. Now I heard many, all the cardinals, and I'm ready. I think I'm ready for the first vote, and then I will see. 추기경들은 지금까지 12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가톨릭 미래와 차기 교황에 필요한 자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교황청은 대중들과 가까운 목자가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기경들은 다만 누가 적임자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외신에선 교황청 국무원장을 지낸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비롯해 필리핀의 안토니오 타글레 등을 차기 교황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흥식 추기경도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투표 과정에서 새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외신은 물론 일부 추기경들까지 이번 콘클라베는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두 차례 콘클라베에서는 투표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바티칸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관망세가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증시 소식입니다. 네, 신영증권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0.9% 내렸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7%, 0.8% 하락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에 큰 진전이 없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했고 또 하루 앞으로 다가온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관망세도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메타가 2% 내렸고요. 테슬라도 1.7% 밀린 가운데 인공지능 방산주로 주목받았던 팔란티어도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불안을 먹고 자라는 안전자산의 상징이죠. 국제 금 가격은 2.4% 상승했는데요. 온스당 3,400달러대를 회복하면서 지난달 기록했던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두드러졌던 점은 미국 달러의 약세였습니다. 특히 여객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연휴 직전 1,420원대였던 환율이 1,400원대에 턱걸이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는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이 예상되는데 향후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언지를 줄지 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전 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 후보가 밤사이 입장문을 내고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며 당원 조사를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늦은 밤 입장문을 내고 지금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하겠다며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로 예정된 전 당원 대상 단일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후보와 오늘 오후 6시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밝히고 이 일정은 자신이 제안한 것이며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후보 측은 만남 후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후보는 단일화 논의에 언제나 열려 있고 방법은 국민의힘 측에 일임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영남 일정을 소화하던 중에 당 지도부가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작심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습니다. 그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시한을 11일 전으로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김문수 캠프 관계자는 하다못해 여론조사 단일화 문항을 정하는 데도 이틀은 걸린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과 김 후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단일화 구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충청에서 지역 행보를 이어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층 공략을 위한 대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과 총체적으로 대결하는 것 같다면서 사법부를 직격하고 단일화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도 비판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중원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충청 지역을 찾은 이재명 후보. 사진을 촬영하고 서명한 책을 건네며 지지자들과 접촉면을 늘렸습니다. 그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했던 것과 달리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과 총체적으로 대결하는 것 같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작년 목부위 피습 경험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물리적으로 죽일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며 사법부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조봉암 선생과 전두환 정권 시절 사형이 선고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의 처지를 에둘러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치 집단이 후보를 내고 그 후보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국민의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제가 경쟁해야 될 주요 진영은 이상하게 후보를 뽑자마자 무슨 다른 또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청년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전국 최연소 이장을 만나며 청년층을 향한 공약도 대거 내놨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주거 지원도 확대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들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청권을 집중 방문하며 경청 투어 이틀째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전주와 익산 등 전북권으로 향합니다. MBC 뉴스 정상민입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로 국민의힘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한덕수 후보 역시 쉽게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 등을 만나 이른바 빅텐트 구축에 집중하는 등 자신으로 단일화될 거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장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3번이나 만나자고 했던 한덕수 후보. 하루 만에 관훈클럽 토론에 나와 단일화는 반드시 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단일화의 주인공은 자신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우선 디딤돌이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한 후보는 이른바 빅텐트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그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난 데 이어 어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오찬 회동을 가진 겁니다. 반 이재명 연대를 고리로 만난 자리였지만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몹시 실망했고 제가 사적으로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만 대학 동기인 분이 이렇게 변심할 줄 몰랐습니다. 오찬 뒤 한 후보는 자신을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가지며 외연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반 이재명 연대든 빅텐트든 정작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 한 후보는 오후에 부랴부랴 김 후보가 있는 대구로 내려가려 했지만 당 선거 전략에 분노한 김 후보가 갑자기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귀경하면서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오는 한국 시간으로 14일 열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서두르는 이유, 대선 개입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서두르는 목적이 정치 개입인지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전체 회의에서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인데 국정조사 청문회 형식이 아닌 입법청문회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사위는 또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오늘 처리할 예정입니다. 행안위 역시 허위사실 공표 요건에서 행위를 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합니다. 정청래 위원장도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탄핵도 직접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치 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고 집행자, 우리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일 날 첫 공개 회의를 연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단은 모든 대선 후보들의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와 후보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6월 3일 대선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 행위입니다.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무위와 기재위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앞에서 상임위별 릴레이 규탄 회견을 열고 여론전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간 산적한 갈등 현안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우호적으로 진행됐지만 관세와 캐나다의 미국 편입 문제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Having met with the owners of Canada over the course of the campaign last several months, it's not for sale, won't be for sale. Time will tell. It's only time. But I say, never say never. 줄곧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카니 캐나다가 선을 긋자 트럼프 대통령도 절대 안 된다는 건 없다며 여운을 남기죠. 두 사람은 관세 부과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충돌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등 제품을 수입할 필요가 없고 캐나다의 안보를 보조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고요. 또 관세 철회를 위해 카니 총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며 관세 부과를 고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시행한 방식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의 기존 측면을 이용했기 때문에 협정에 변화를 줘야 할 것이라며 맞받았습니다. 비싼 국제 전화 대신 무료 통화로 인기를 끌었던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 기억하시나요? 한때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했던 국경 없는 전화 스카이프가 22년 만에 서비스를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5일을 마지막으로 스카이프의 인터넷 통화 및 메시징 서비스를 중단했는데요. 스카이프로 가족이나 친구와 무료 국제 전화를 했던 기억을 떠올린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에 이별의 메시지를 남기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2003년 에스토니아 개발자들이 만든 스카이프는 인터넷 전화 기술을 앞세워 큰 인기를 끌었고 이베이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잇따라 인수되면서 한때 3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모바일 메신저, 화상회의 플랫폼 등의 등장이 밀리며 점점 설 자리를 잃었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도 협업 앱 팀즈에 집중하면서 스카이프는 퇴장하게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 회의에서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영내에서 퇴출하기 위한 리파워 EU 로드맵을 채택했습니다. 2년에 걸쳐 모든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9가지 대책이 그 내용인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원유, 가스, 원전 연료 수입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고요. 연말부터는 러시아산 가스 신규 계약이 법으로 금지되고 기존에 있던 계약도 2027년까지 중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유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 줄이면서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 사태를 겪었는데요. 이 같은 계획은 회원국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향후 입법 협상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유럽이 재발등을 찍고 있다며 미국의 비싼 LNG를 선호하는 것은 오히려 유럽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기차역에서 승객들이 갈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고속열차의 운행이 일시 중단되면서 수천 명의 발길이 묶였는데요. 수도 마드리드와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을 오가는 고속열차 노선에서 구리 케이블이 도난당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때문에 마드리드, 세비야, 발렌시아 등을 오가는 열차 30여 대 운행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물론
일부 승객들은 열차 안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비야 축제를 앞두고 여행객들이 몰린 시점이라 피해가 더 컸는데요. 열차 운행은 다음 날 아침부터 재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요즘 따뜻한 날씨에 텐트 들고 밖으로 나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나만 좋자고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는 이른바 얌체 텐트족에 대한 불만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잔디 광장인데요. 대형 텐트는 물론 바로 옆에는 그늘막까지 쳐놨습니다. 공교롭게도 가까이엔 잔디보호라는 커다란 문구와 함께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죠. 글쓴이는 아이 엄마들이 캠핑 의자에 앉아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며 이게 정상이냐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는데요. 누리꾼들은 한글을 못 읽는 거냐,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무섭다라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에 못을 박아 텐트를 친 이들도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노인으로 보이는 두 팀이 그랬다며 안전신문고에도 신고했다고 알렸는데요. 누리꾼들은 도대체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신기하다면서 혀를 찼습니다. 부산에서 지난 2일부터 세계 라면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내는 물론 일본과 태국 등 전 세계 15개국의 라면 브랜드가 참여해 축제 전부터 큰 기대감을 키웠지만 방문객들의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엔 한 사람당 입장료가 10,000원인데 라면 축제에 정작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라면을 먹지 못했다. 라면 종류도 적었다라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고요. 행사 첫날엔 오후가 돼서야 라면을 먹을 수 있었다. 무료라던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털 사이트 방문자 평점이 1점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요. SNS 등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엔 축제장이라기보다는 공터에 가까울 만큼 황량한 현장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10,000원 내고 난민 체험했다. 잼버리 사태가 생각난다면서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구급차를 막은 택시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몇 년 전 국내에서 있었죠. 태국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하얀색 구급차가 주행 중인데요. 바로 옆에 택시를 지나치려던 순간 갑자기 쿵 하고 부딪히고 맙니다. 구급차는 심장 질환을 앓는 70대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중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비상등까지 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양보하지 않았고요. 길가의 다른 차량을 피하려고 도로 가운데로 차를 몰면서 급기야 구급차와 충돌했습니다. 결국 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체돼 환자는 끝내 숨지고 말았는데요. 당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누리꾼 사이에선 택시기사가 너무 이기적이다 같은 비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법의 심판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택시기사에겐 응급차량 주행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한 제과점에서 여직원이 냉동 창고에 들어간 틈을 타 동료가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르고 그랬을까 싶겠지만 놀랍게도 여직원이 있는 걸 확인하고도 이 같은 행동을 했고요. 단지 장난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때문에 여직원은 영하 18도 냉동 창고 안에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덕분에 직장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2분 만에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여성이 살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린 것도 잠시 경찰은 문제를 일으킨 동료에게 경고만 한 뒤에 떠났다고 하고요. 남자 동료는 장난이라며 진정성도 없는 사과를 건네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장난도 상황, 장소 봐가면서 쳐야 한다.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느냐며 뉘우치지 않는 남성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6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